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 여러분. 제 2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교류 유학에 합격한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1편을 보고 오지 않으신 분은 한번 미리 보고 와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과연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국제교류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실 테니까요. 그건 국제교류팀의 안내에 따라 가시면 되고요. 저는 국제교류팀에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 이외의 부분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해당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혹은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주는 문서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럼 그 문서에 해당하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금액도 나와 있고 이 돈은 좀 어디로 보내라 아니면 저 돈은 저기로 보내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한번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학을 갈 그 대학교인 슈라이너 대학에서요.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서 어떻게 왔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슈라인 유니버시티 적혀있고 막 글들이 쭉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굉장히 내용과 형식이나 뭐 금액이나 등등등 모든 요소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 되는 그 학교에 해당하는 부분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은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이 주는 서류가 뭐 하는 것인가? The Certificate of Finance.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에 올 수 있는지 그만큼의 재정 능력이 있는지에 해당하는 재정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재정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요. 그 작성한 재정 증명서를 이제 그 해당 학교에게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재정증명서를 단순히 작성해서 나 1,000만 원 있어. 나 1억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강조해서 보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액증명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은행에 가셔서 떼 오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은행 계좌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요. 해당 부분을 잔액증명서로 뽑은 이후에 그 부분과 함께 즉 재정증명서 작성한 것과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뽑으신 잔액증명서까지 모두 스캔해서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너가 이제 재정 능력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실제 금액을 알려줄게. 이 정도 금액이 너가 나에게 보내줘야 될 금액이야. 우리 학교한테 보내줘야 될 금액이야. 라고 알려주면 그거만큼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될 사항은요. 여러분들이 재정증명서를 발급하실 때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을 하셔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신 당일날에는 은행에서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입출금이나 아니면은 체크카드 결제가 일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관계없는 계좌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계좌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의 계좌로 만약에 부모님의 계좌로 하실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인 서류 작성을 아마 학교에서 쓰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제 계좌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정증명서와 그리고 잔액증명서를 학교에 보내신 이후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피를 내야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비스 I-901 그래서 서비스 I901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먼저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서비스는 간단하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즉 학생이나 혹은 여행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비이민으로 미국에 왔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등록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등록하는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Service. 이제 영어로는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Service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해당 미국으로 가기 전에 미국 정부가 땡땡땡이라는 학생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구나. 즉 미국으로 오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미국 정부가 알고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왜 오고 어디에 거주할 것이며 얼마나 있을 것인지 등등등에 대한 정보, 즉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고 등록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낸다고 이 돈을 내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등록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지원서, 즉 서비스비를 내는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아마 작성하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 프로세싱 피를 내신 이후에 그 다음에서야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초청장이 미국 정부에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미국 해당하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I-20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이게 공식적인 초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식적인 명칭은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Visa.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비이민 학생 비자를 위해서 나오게 되는 이제 여러분들의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학생이 합법적으로 우리 학교로 다닐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비스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등록된 상황이다.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비자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비자는 별개예요. 즉 I-20를 받으신 이후에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F1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주한, 즉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하실 때에는 아마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보다는 PC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중하게 정보 하나하나 빠뜨림 없이 작성을 하셔서 실수 없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다 적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등록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꼭 사진을 찍고 오신 다음에, 사진관에서 찍고 오신 다음에 새로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 면접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대사관에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이 비자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DS160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한 왜 DS160이냐고 하는 건 명칭은 조금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DS160이 비자 신청서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에 $160를 지불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제출했을 그 당시 환율로는 192,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가상계좌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을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입금을 하신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수수료가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확인증 혹은 영수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꼭 프린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자,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그 신청 확인서, 신청서를 다 프린트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신청서를 전부 다 프린트하실 필요는 없고, 신청서를 완료하신 이후에 비자 수수료까지 내신 이후에 그 확인서를 여러분이 인쇄해서 비자 면접을 볼 때 가시면 됩니다. 날짜 예약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한 한 한 달 전 혹은 2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게요, 금방 찹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대사관이 이전보다는 수가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금방 꽉 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수료까지 낸 이후에 여러분들이 날짜를 예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행기 예약을 차차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국 유학 준비에 훨씬 천천히 천천하게 여러분들의 유학 준비에 체계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비자 면접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7월 7일에 비자 면접을 대사관에서 보았고, 그 다음에 8월 5일 날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주 걸린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심지어 저희 집으로 배달 오는 거였는데도 이틀밖에 안 걸렸고, 그 대신에 배송료가 한남대학교니까 전 대전에 살거든요. 14,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유학하신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내주시면 재정증명서, 잔액증명서를 뽑으신 이후에 해당 부분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유학 가신 학교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가을 학기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피 있죠? 꼭 그 피를 내셔서 $200 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메일로 I-20를 보내주시면 그 I-20와 함께, 그리고 서비스 피, 영수증, 수수료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비행기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그 날짜 72시간 이내로 코로나 음성 확인 판단을 받으셔야,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속장으로 가셔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이 부분도 없어지겠죠? 네, 오늘 이렇게 교류 유학의 두 번째 편에 대해서 도대체 교류 유학을 합격하고 나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저의 상황과 순서가 다른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정확한 금액이나 내용이 많이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내용을 참고 혹은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니까요. 꼭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궁금한 질문이나 아니면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영어영문학과 학생이시라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요, 언제든지 영어영문학과 소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비자 면접편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어영문학과 채널에 주의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